영산강에서 발생한 녹조 독소가 어류와 농작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을 잡기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광주에서 교통사고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개수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추진됩니다. 천일염이 위생 논란에 이어 미네랄 논쟁까지 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의 녹조는 빛깔보다는 독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먹는 물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현장을 조사하러 온 일본의 전문가들은 녹조의 독소가 물고기나 농작물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녹조가 발견되고 있는 영산강.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중 생태계를 낙하시키고 독성물질로 인해 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녹조가 4년째 이어지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영산강에서 농도가 높진 않지만 독성조류가 발견됐다며 독소가 쌓인 오류를 사람이 먹게 되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패류 중에서도 그 독성이 축적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적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특히 간장에 영향을 주는 독이니까. 녹조 독소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영산강과 비슷한 일본의 이사야만 간척지 방조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방조제 건설 이후 녹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 파괴와 어류 집단 폐사, 농작물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毒素の濃度によりけりですね。飲む水の基準よりは緩やかでいいと思います。農業用水は。植物に影響が出るのは相当高濃度の時だけです。 다카하시 교수는 또 녹조의 유일한 해결책은 갇혀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녹조 독소 정밀 분석에 앞서 사전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현장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과 지역 대학 사이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의 취업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임직원 30명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전과 전남대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결과물로 경영 전문 석사 교육 과정이 개설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한전 직원들은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고 협약에 따라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복수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대학교의 연구 실적과 유수한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이 돼서 그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할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신대학교는 공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부지 14,000여 제곱미터를 공급받은 데 이어 에너지 관련 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내 재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입주해 있는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 배우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한전 KPS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계약 학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많은 취업도 원전 측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둥지를 튼 공기업과 지역 대학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 교통사고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개수교차로에 교통체계가 개선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경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개수교차로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립나들목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의 차선을 분리시키고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천일염의 위생 논란에 이어서 오늘은 이른바 미네랄 논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제염과 달리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더 좋다. 이게 맞느냐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일염과 정제염은 만들어지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염화 나트륨입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드는 천일염에서는 염화 나트륨 이외에 흔히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무기질인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이 함께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질이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장이라는 겁니다. 미네랄이 많다. 많아봤자 2 내지 3% 정도 들어가 있는 기타 미네랄을 두고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천일염을 연구하는 측에서는 세계 60여 개 바다에서 난 천일염을 비교한 결과 국산 천일염의 무기질 함유량이 가장 많았고 활성산소 발생을 낮추는 효과 등도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합니다. 미네랄 없는 소금 먹으면 활성산소 발생이 훨씬 증가되고 그거에 의한 세포 손상이 증가되고 염증 반응도 증가된다. 그렇게 미네랄이 많은 소금은 훨씬 그게 덜하고. 일각에서는 천일염도 정제염도 장단점이 있으니 소비자가 취향껏 선택하면 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건은 나쁘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너무 그걸 갖다가 찬양하거나 너무 매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일반 가정에서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금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정제염이 좋다, 천일염이 좋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치우치기보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 명품 소금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땅끝 지역끼리 서로 교류하는 사업을 전라남도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남북이 발표한 6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남북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초 한반도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한북 간 협력 사업인 땅끝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유식과 미역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업 교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업 장비라든가 어업 기술 같은 걸 제공해드리고 그쪽이 더 많이 가진 것, 수산물이라든가 수산 자원 이런 걸 교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을 방문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땅끝 교류 협력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 통일부 차관을 남북 교류 정책 고문으로 위촉해 통일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통일부와의 협의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협의회는 그동안 쌀과 농민 편의시설, 비닐하우스 원예시설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북한 측과 협의하기 쉽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더웠지만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탐스럽게 연근 수세미가 주렁주렁 매달린 채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도 하늘 높이 자라 초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아늑한 돌담길 사이로는 여유로운 고택의 풍경이 드러납니다. 아침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좀 선선한 느낌이 있긴 한데 좀 점심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직 여름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아직 한낮 더위는 남아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9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햇볕도 제법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계절이 공존하는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말리와 프랑스, 쿠바 등 11개 나라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월드뮤직 공연과 함께 토요일 밤에 DJ 무대와 공연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임금 피크제는 노동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노사의 쟁점의 하나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배경이 됐던 제도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에는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전이 삼성동 본사 매각대금 중 7천억 원을 주주배당에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매각대금 활용 계획을 근거로 한전이 본사 매각대금 10조 5,500억 원 가운데 부채 상환에 5조 5천억 원을 쓰고 내년 주주배당에 7,36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배당금이 561억 원, 올해는 3,21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부지 매각 때 세운 잠정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1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 담당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 등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3살 박모양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양의 어머니가 새벽 운동을 나간 사이 잠에서 깨어난 박양이 베란다를 통해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광덕구에서 각급 기관단체와 광복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주년 경술곡칠 추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추념 행사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낭독됐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풍찬 노숙을 기리기 위해서 참석자 모두가 참죽이나 주먹밥을 먹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터빈 건물 내 변압기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해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